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협입니다. 신협의 신입 직원 일반직을 뽑고 있어서 이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엄청나게 뽑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놓치지 마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자, 신입 직원 공동 채용 공고해서 어부바 신협이죠. 어부바 신협. 그래서 각각의 지역별로 전국에 이제 신협 근무하실 곳에서 나와 있고요. 지원 자격 및 담당 업무 다른 뭐 공공 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역시 연령과 학력 전공 제한 없고요. 일단은 11월 4일 이후에 근무가 가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채용 신협별 중복 입사 지원 절대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입사 지원서에 반드시 신주소를 기재하셔서 여기에 속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하는 일은 뭐냐? 일반적인 신협 업무 전반인데 수신과 여신 등 예, 은행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적으로 저도 이제 대응을 해드렸는데 예, 여태까지 떴던 은행들 쓰셨던 분들은 뭐 사실 여기를 1순위로 두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원은 해놓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블로그에 제 블로그에다가 신협이 어떤 곳인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제가 블로그 그 링크 주소는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협은 일단 신용협동조합이죠. 그래서 금융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도움도 주고 그들의 경제적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 은행과는 다른 건 뭐냐면 조합원들이 돈을 내는 거죠. 조합원들이 출자금이나 예치금을 통해서 낸 걸 운영되며 이익은 당연히 조합원들이 투자를 한 거니까 배당금 형태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상호 지원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 제공하고 뭐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 등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라는 금융기관,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이다라고 하는 부분, 요걸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면접에서 일반 금융기관과 어떻게 다르냐라는 측면에서 물어볼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꼭 한번 알고 가시고요. 이제 중요한 게 그렇다면 뽑는 일반직의 역할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행원이죠. 신협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고요. 핵심 운영 기능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업무는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가실 쪽이 금융이죠. 그래서 예금, 대출, 환전, 계좌 개설, 관리 등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요. 고객분을 직접 만나시죠. 그래서 상담하고 금융상품 안내하고 금융거래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뭐 회계 및 재무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영지원단에 있어서의 재무회계 쪽 업무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제 고객을 대응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상담, 불만 처리, 관계 관리를 담당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반 기업에서는 이게 마케팅 부서 쪽에서 하겠죠. 고객 지원 부서. 그래서 뭐 그런 일들도 하시는 거고 조금 더 이제 근무를 하시다 보면은 어찌됐건 다른 금융기관보다는 아니면 다른 그런 회사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좀 기획하고 개발할 것인지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는다. 따라서 시장조사 분석 통해서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분들이죠. 조합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포부로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 및 홍보 뭐 이런 일도 있고 뭐 일반적인 행정 업무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파악해 주셔서 제일 만만한 게 뭡니까? 금융 업무죠. 여러분들이 다 이거 보고 지원하실 테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은행원의 일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통해 신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자기소개서 문항이랑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어떤 소재를 넣어서 한번 지원해 볼 것인가, 그다음에 구조는 어떻게 쓸 것인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신협은 좀 친절하게 각 질문이 무엇을 묻는 것인지를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해주시네요. 1번은 지원 동기를 묻고 있고요. 지원 동기를 경험에 기반해서 작성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크게 왜 금융기관을 좀 선택했냐라는 지원 동기일 수 있고 두 번째, 너 시중은행도 갈 때 많잖아. 근데 왜 우리 신협이야?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직무 지원 동기죠. 넌 왜 은행원이니? 블라인드니까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넣어라. 와, 근데 이게 레인지가 굉장히 넓네요. 200자에서 700자 이내야. 야, 200자는 너무 성의였겠죠. 뭐 700자가 많은 글자 수는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꽉꽉 채워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대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너 왜 우리 신협이야? 요거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협동조합의 개념,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함께 성장하면서 구성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역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일단 협동조합에 대해 좀 알게 됐다. 수업 중에 신협의 사례를 또 연구하면서 신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네요. 항상 제가 뭐라 그러죠? 회사 지원동에 쓸 때는 의미부여를 하자.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관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배움을 통해 저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원 되면 제가 돈을 많이 받고 대출도 많이 나오고 블라블라 이런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싶다. 이걸 좀 뽑아본 거죠. 뭐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을 테니. 하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왜 다른 시중은행이 아니라 우리 신협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특히나 잠깐만 위로 올라갈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근무하실지를 쭉 정해줬죠. 이런 데서 계신 분들이 사실 물론 시중은행도 있겠지만 지역사회와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할 때는 나는 이 지역에 나고 자랐다. 여길 벗어나고 싶지 않다. 그럼 우리 지역사회가 살아야 되지 않냐? 같이 상생하고 싶어서 여기 지원했다. 이렇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런 지원 동기 써주시면 아주 아주 좋겠죠. 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회사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은 왜 수협인지에 대한 그 특성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자 했고요. 그렇다면 넌 뭐가 있니? 직무 지원 동기죠. 저는요, 전공 과목을 통해서 조직 운영,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해서 깊이 공부했다. 뭘 갖고 나오냐? 소규모 조직에서의 효과적인 경영 전략, 팀워크 중요성에 대해 연구하며, 이를 신협의 운영 방식에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데, 조직 운영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여기는 직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뭐 아들, 딸 막 이런 분들이잖아요. 뭐 여기서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고 막 영업의 위치에 있긴 하지만 사실 금융영업은 좀 갑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막 갑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의 이제 뭐 한 식구처럼 막 그런 역할이라 가족이죠, 가족. 그렇다면은 요 같이 모인 요 사람들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걸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맨날 보는 사람들이랑 같이 그 한 공간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팀워크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요 우리 거의 팀플레이로 같이 가는 이 사람들끼리 또 거의 비슷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외부 고객들에 있어서 어떻게 나 운영하면 좋을지를 알고 있어. 뭐 그러한 사례를 이야기하셔도 좋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넣었습니다. 그럼 이걸 왜 넣겠습니까? 연관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관성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앞단에 막 해드린 거, 뭐 경제학 공부, 경영학 공부, 금융 공부하신 분들 다 쓰면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없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일단 내가 배웠던 과목에서 조금 더 무엇인가 연관성이 있으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실제 사업 모델로 발전시키는 경험을 쌓대고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 조직 내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를 신협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는 제가 연관성이 없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집어넣어도 된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연관성 있으신 분들은 쓰는 게 어렵진 않죠.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포부죠, 이제. 신협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야, 나 금융 업무 하려고 여기 지원한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고, 지역사회에 함께 성장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합원들이 경제적 안정을 이뤄야 되잖아. 그거 내가 도와줄게. 나 어디 도망 안 가. 여기에서 내 고장, 내 고향, 여기에서 사람들과 같이 함께 성장할래. 그러니까 나 뽑아라. 이렇게 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좀 쓰고 싶었고,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평가에 있어서, 그래, 뭐 어찌됐건 금융 쪽에 있어서 뭐라도 있으니까, 자격증이라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좋긴 하겠지만, 뭐 꼭 그런 친구만 금융 영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내용에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1번은 크게 왜 신협인지에 대한 회사 지원 동기. 그다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직무 지원 동기. 준비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포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표현들이 참 좋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 조합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이게 신협의 아까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돈 많이 벌어가는 거. 그거니까요. 좋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이제 조직 적응에 관련된 부분이네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조직이다, 협업이다. 이런 뭐예요? 갈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경험한 갈등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 구체적인 상황을 기술해 주십시오. 하나의 스토리를 써주시면 되죠. 자, 대학교에서 진행했던 팀 프로젝트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설계였다. 너무 좋은 소재. 이건 이제 아예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재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어려워 죽겠다. 그 부분을 해소시켜 줄게 라는 상품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너무 필요한 거죠. 특히나 다양한 금융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대출, 저축 상품을 포함한 와우,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 패키지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 대출 따로, 저축 따로가 아니라 같이 하면은 사람들이 대출 받으려면 저축 들어야 되잖아요. 너무 좋죠. 회사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갈등이 어디서 터졌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갈등의 발생은 대출 상품의 금리 정책과 상환 조건을 설정하는 과정이었다. 돈 빌렸어요. 몇 퍼센트를 빌려줄 거야? 언제까지 빌려줄 거야? 제일 중요한 조건이죠. 한 명은 고위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높은 금리의 대출 상품 제한하며 위험은 높지만 그죠? 금리는 높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땡큐. 근데 채권 회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을 극대화하자고 주장했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반면에 다른 팀원들은 그러니까 지금 1대 다로 싸우는 거죠. 이와 같은 접근이 소상공인의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다. 신뢰도 떨어뜨릴 수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야, 이 사람이 뭐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빌려줄 수도 있지만, 야, 지금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가 매출 전표를 딱 봤더니 점점 떨어져. 이 사람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하는데, 야, 내가 봤을 땐 아니야. 장사 안 돼. 그럼 이 사람도 뭐예요? 부담 가중되고 결국엔 채무 불이행 되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죠. 어디가 맞다는 건 아니죠. 이러한 의견 차이로 인해 팀 내 논의가 장기화됐고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됐다. 오, 좋죠. 문제 터졌어요. 이제 뭐 합니까? 해결해야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각 팀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에 뭐 했다? 공정한 조율을 시도했다. 내가 한 역할이죠. 나는요, 공정한 조율이 뭔데? 이제 요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먼저,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의를 재구성했다. 이 사람들이 뭘 필요할 것인가? 이후 금리와 상환 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뭐 반대측의 논리인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그럼 중간으로 계속 수렴하겠죠. 그런 부분들로서 제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듭니다. 신용 등급이 낮잖아. 이 사람들한테는 맞춤형 상담을 해. 그래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낮지만 상환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하이 리스크, 그다음 로우 리스크를 뭐 미들 리스크 이렇게 가는 것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내용까지 해서 이건 일부러 넣어줬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조율한 내용이 무엇인데 감정적으로 그냥 같이 이야기를 하자. 뭐 입장을 터놓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객관적인 증거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내놔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걸 하나 제시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팀원들은 각자의 의견을 조합했고 결국엔 우리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 패키지 완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항목에서 보여줘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갈등이 터졌을 때 나는 어떻게 노력하는 사람인가? 실제 여러분 갈등 터졌을 때 막 적극적으로 중재하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냅두잖아요. 아우, 저기 발 담그기 싫다. 아우, 나는 싫어. 신경도 쓰기 싫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항상 뭘 보여줘야 되냐? 나는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보여줘야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갈등을 터뜨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액션을 했는지에 대한 방안. 그것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일단 너무 좋은 소재라서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하시게 될 일이죠. 어떤 상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야, 이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요구하는, 요구되어지는 고객님도 오실 거고, 아닌 고객님도 오실 건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런 측면으로도 투영시켜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갈등 제시와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갈등은 무엇이었는지, 나는 그래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다음에 뭐 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써주면 좋은데, 글자 수가 많진 않아서, 그래서 저는 요 한 문장을 그것과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때는 뭐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선 뭐예요? 아주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써도 되는데, 전 그것보다는 요 내용, 실제 겉으로는 갈등 해결이지만 갈등 해결되는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내놨는지 그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한 문장을 이것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써야 된다 절대치가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요걸 빼시고 그다음 뒷단에다가 배운 점을 써주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쓰세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소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3번이죠. 3번은 아예 대놓고 물어보죠. 직무 능력. 너 금융인으로서 전문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해줘.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앞단에 있는 1번의 지원, 직무 지원 동기라는 부분을 써주신 분들은 뭐 겹치시는 내용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거기에 간단하게 제시된 부분을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주셔도 좋고. 그래서 3번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 유리할 거다. 반대로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조금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다 준비해 갖고 오시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하나의 경험을 쓴다라기보다는 은행원으로서 금융인으로서 근무하셨던 사례가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내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다는 이런 리스트업 형태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열거식으로 썼거든요. 전문적인 능력 개발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학습하는 데 주력했다. 첫째, 학교에서 제공하는 금융 관련 수업 수강하면서 금융시장의 구조,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나 소비자 금융, 또 신용 분석 과목에서 개인, 중소기업 대출의 구조,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구나. 또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리스크 관리가 되는구나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고객의 신용 평가해야죠.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인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부분은 윗단에 있는 그런 부분. 아까 제가 시나리오 제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이렇게 이런 내용을 쓸 수 없다라고 하면 고객 신용 평가하고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의 미래지향형으로 써주셔도 되겠죠. 둘째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배운 수업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외부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특히나 대학에서 주관한 금융 워크숍, 지역 금융기관에서 주최한 금융 세미나 참석하면서 실무자들의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상품이 어떻게 설계되고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 사실 이게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들으셨다. 그렇게 좀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학교에서 제공받는 금융 관련 수업만 들은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외부에 있는 이런 활동도 참여했다. 그래야 금융 쪽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세 번째는 이쪽은 솔직히 자격증이 있으면 좋죠. 자격증이 또 시중은행들은 있어야만 우대사항이 되니까. 가장 만만한 거 저도 공부했었습니다. AFPK.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그냥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자격증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 재무설계, 자산관리에 대한 지식 쌓는 데 도움 주었고 어떤 능력을 키워줬다. 고객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적절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하셨던 분들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실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실질적 사례를 다뤘고 금융 지식을 더욱 탄탄하게 다줄 수 있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겁니다. 이거는 뭐 수업,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뭐 경험,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격증. 그래서 가장 기본.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경험을 쇽쇽쇽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클로징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발맞춰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함으로써 신협에서 전문성 발휘하고 일 잘할게요. 라는 클로징.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평가자가 딱 보고 무엇이 있길래 지원하셨지? 왜냐면 1번에 잠깐 올라갈게요. 1번에 이 부분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아니면 뭘 준비했다라고 퉁치는 분도 계실 테니까 어찌됐건 여기에 간단하게 적힌 내용을 아니면 여기에 안 적은 내용을 밑에다가 쓰시는 거다.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적고 이 내용을 똑같이 3번에 적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오케이. 그런 계산은 좀 하셔야죠. 그래서 3번이 어떻게 보면 제가 평가자라도 제일 먼저 볼 것 같아요. 무엇이 있길래 지원을 하셨지?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그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항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입니다. 아, 어려웠죠, 여러분, 이거. 역량평가. 신협은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 이와 관련해서 신협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 기업의 ESG 과제를 우리한테 던져주네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2024년 현재 최근에 있어서의 이슈는 뭘까? 또 특히나 계속 제가 얘기하는 부분. 경기가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때 금융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전 세계는 경제적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고금리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큰 부담 주고 있지.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신협은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이거 몇 가지로 아니면 한 가지라도 얼마나 깊이 있게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이런 질문들이 참 좋죠. IBK 기업은행도 마지막 질문이 이랬고 저는 이런 질문이 결국에 변별력을 평가하는데 제일 좋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왜? 결국엔 이거 하려면 이것저것 또 찾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를 얼마나 깊이 있게 썼느냐가 사실 변별력의 핵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전 이렇게 써봤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저소득층,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신협은 조합원의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서 이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사실 이것도 만만한 거죠. 돈 빌려줘. 좀 싸게. 그다음 뭐예요? 이거는 물 먹여주는 거죠. 이거는 물가로 끌고 가는 거죠.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하는 거. 두 번째,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ESG 원칙을 반영한 금융상품 개발해야지. 지역사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친환경 사업에 대한 지원 늘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신협이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례를 좀 찾아서 면접 때 가시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던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중요한 거죠. 나는 이러한 신협의 지향점에 기여하기 위해 일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설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뭐가 있으니까? 분석 능력이 있으니까. 또한 ESG 원칙을 반영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신협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엇을 통해서? 사례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제일 어려울 테니 솔직히 얘기해서 어렵다기보단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실 테니 제일 마지막에 쓰시고요. 아마 다 이런 방향이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금융기업, 금융회사들,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들이 어떤 ESG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지금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정부가 은행 니네 너무 대출을 남발했다라고 해서 지금 쇽쇽쇽쇽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민들은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긴 한데 그런 때 있어서 우산을 씌워줄 것인가 우산을 샥 빼버릴 것인가 진짜 여러분들이 신협 들어가셔서 진짜 우산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우산을 내어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협 질문, 네 가지 질문이었죠. 질문이 많지도 않고 다 괜찮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준비하시는 분들 다 쓰실 테니까 부담 없이 잘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잘 작성하셔서 꼭 합격하시고요. 저는 신협 면접 때 다시 그때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